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 및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탈일본 시도와 물밑 노력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탈일본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국내 협력사들을 상대로 일본산 소재와 부품 전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산 소재 부품을 최소 90일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주문한 비상 계획이 사실상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요, 일본을 찾아서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대한양궁협회장으로서 양궁 선수단을 격려하는 일정과는 별도로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상황 점검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태원 SK 회장은 어제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비상 대책을 세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연 내용을 두고 간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박 장관이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한데 대기업이 이를 쓰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자 최 회장은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나와야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즉 품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업들의 국산 소재 품질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시에 일본을 대체할 새로운 핵심 소재 공급처 확보에도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높여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를 한꺼번에 좀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협력사한테 90일 이상 재고를 좀 확보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도 물론 도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행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 문제 때문에 일본 쪽을 좀 점검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두 기업 다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올리면요. 예. 삼성전자가 전 협력사,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하청의 회사 이런 곳이거든요. 요즘은 기업이 어떤 한 제품을 만들할 때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여러 하청사를 거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삼성전자가 아닌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이 부품 최소한 90일치는 좀 마련을 해달라. 네. 사실 좀 이례적인 부탁이죠. 자기 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거고요. 7월 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이 부품 수출 규제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통과가 된 게 없어요. 예. 당초 예상 우리가 좀 하지 못한 바는 안 했지만 일본의 이 수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고 예. 강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삼성이 전 협력사한테 지금 SOS 메시지, 컨틴전시 플랜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이 정의선 회장의 경우는 물론 겉으로는 정의선 회장이 양궁협회 회장이세요. 네. 우리 금메달 바치죠. 그런데 거기 이제 동경에서 지금 프레 올림픽 행사가 있는 거기 참석을 했지만은 예.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도 더 일본의 비중이 높은 데가 현대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차의 일본 핵심 소재 부품 의존도가 예. 32.3%예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는 8.3%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면 지금은 현재 반도체에 들어가는 에칭가스라든지 포토리지스터 이런 것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이트리스트가 우리나라를 한국을 제외시켰을 경우에 예. 거기에 1,112개 품목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예. 그중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부품 소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 한 예를 들어 올리면요. 우리 지금 수소차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르네상스, 자동차 산업의 재기의 큰 전환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소차의 핵심이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그 수소 가스를 예. 얼마나 잘 보관하느냐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거 잘못하면 날아가거나 아니면 또 폭발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수소차 보관 탱크를 특수 탄소 섬유를 합니다. 예. 100% 일본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소차 브랜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 예. 당장 올스톱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소차 문제는 그렇고요. 예,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베어링이라든지 예. 각종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목 겉으로 보면 다 국산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30% 넘는 것이 지금 일본의 부품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정의선 회장이 지금 속으로 상당히 많이 목이 타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현대차 부품 국산화율 90%, 일본사 부품 대체재 충분하다. 이런 어떤 언론의 해석이랄지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를 빼버리면 예. 기존의 우리 기존에. 기존의 네네. 차를 포함하면 퍼센트가 그렇게 낮아지는데 지금 예. 우리 전략 포인트가 지금 그죠. 신차 새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서 우리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 일본이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고요. 네. 정의선 부회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예. 게 오늘 화제가 됐던 내용 중에 청운동 자택을 물려받아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화제를 모은 겁니까? 청운동 현대그룹에서 청운동 하면 현대그룹의 뿌리죠. 홈그라운드입니까? 홈그라운드이자 조상들이 살던 그러니까 현대 창업주가 정주영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정주영 회장이 정확하게 5.16 혁명 직후인 1961년도부터 줄곧 살아오신대요. 그 과거의 경제부 기자들로서 청운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주영 회장을 만나려면 청운동 앞에서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양반이니까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캐치해서 예. 회장님하고 물으면 예. 아주 소탈하게 얘기를 다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엄청난 낙종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산업 담당 기자는 예. 청운동에 살아야 되다시피 해요. 네네네. 청운동이 바로 지금 정주영 회장이 사시던 그 자리가 예. 조선시대 때 우리 어부 사시사나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삼위인국으로 유명한 송강정철이라는 분 있죠. 예. 선조 시대. 예. 송강정철이 옛날에 살던 그 고택입니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예, 건데. 거기에 살고 계신데 거기가 풍수지리가 좋다고 그래요. 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이 경복궁을 돌아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경기상고와 경복고등학교 바로 뒷자리인데 인왕산 자락에 아주 터가 좋은 곳인데 그 자리가 예. 그 아침마다 이제 기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현대가의 모든 자녀들, 손자들까지 예. 지금 정의선 회장도 손자로 있을 때 예. 모든 식구들을 아침은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청운동에서 다 같이 현대가 드셨습니까? 아침을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청운동을 모르면 아니면 모르면- 청운동 아침 식사에 초대받지 않은 자는 예. 현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것이 이제 그 청운동 자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 그것이 현대 적통이 누구냐하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 이게 정의선 부회장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몽구 회장이 갖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 이제 기업의 경영권을 예. 정의선 부회장한테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것이군요. 예. 청운동 얘기 잠깐 저희가 이슈가 워낙에 돼서 해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브리핑에서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뭐 때문에 설전을 벌이셨다고 합니까? 지금 참 우리 한국 경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예. 청란하게 보여주는 예.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박영선 장관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예. 대한상의 포럼에 가서 네. 자 우리 불화수소, 에칭가스 이런 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일본 의존도가 높아졌느냐 예. 그거를 설명하면서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 지금 책임 주무장관 아닙니까? 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이 불화가스, 에칭가스를 사주지 않는다. 그러니 에칭가스나 이 불화산업 같은 부품 소재산이 발전할 수가 있느냐. 예. 통탄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책임이다. 예. 자,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예. 최태원 회장도 지금 연사로 나가 있거든요. 예. 예. 박영선 회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예.
최태원 회장이 회의장에 등장을 했는데 기자들이 예. 포위를 해서 네. 박영선 회장이 대기업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대기업이라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다. 삼성인데, 네. 왜 중소기업 제품을 안 사주느냐? 예. 이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사주고 싶어도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순도가 낮다는 얘기를 하는 순도가 거죠? 낮아서 네, 네, 당장에는 쓸 수가 없다.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랬어요. 예.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후속이 있어요. 예. 박영선 장관이 제주공항을 통해서 올라오는 길에 그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분기탱천을 해서 예. 페이스북에 막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올려서 예. 내가 얘기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안 사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좀 개발하면 이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그 방해한 측면도 있고 니네가 상생 안 해놓고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일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많으니까 예.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산에 발전할 수가 있겠는가? 예. 결국 책임이 대기업이라고 다시 한 방 날린 거예요. 예. 자, 이러면서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네. 양쪽에 책임이 다 있다. 그리고 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우리 경제가 껍데기 위주의 경제였단 말이죠. 예. 가공 무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예. 제품을 잘 만들었지만 그 제품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쪽에서는 예. 모두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책임도 큰 게 예. 사실 기업들은 싼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클 수 있도록 예. 정부의 산업 정책을 통해서 소재 부품 산업을 도와줬어야 됐고 이건 이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예. 옛날에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기업들도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본인들이 안 되면 협력회사를 만들든지 본인들의 그 자금과 기술을 가지고 이런 플러스 회사를 중소기업과 연대해서 만들었었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대목을 비워놓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 일본이 참 고마운 거예요. 한국 경제의 이 구조적인 문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면 예. 우리 경제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아. 이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전화- 일본이 만들어줬다. 예. 라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자 예.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베 총리를 둘러싸고 참의원 선거 이야기를 저희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그 일본이 지금 기업들이 비판적인 그러니까 아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왜 산업 정책을 잘못해서 일본 예. 경제를 죽이느냐. 어저께 일본 경제 통계가 나왔는데 수출이 예. 6년 만에 최악으로 지금 부진해요. 그런 와중에 일본 정시도 안 좋거든요. 예. 정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주가가 소재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바로 에칭가스 파는 회사들 예. 이런 회사 주가가 와르르 폭락했던 했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 상식이 경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네.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면 그거 만들어내는 회사가 예.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일본의 소재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 기업체 특히 경제계에서는 아베를 향해서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일반 전체 국민들 사회에서는 예. 이 소재 부품의 의미 예. 그리고 에칭가스의 의미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예.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냥 한국 좀 혼내줬다. 네. 그러면서 통쾌하다. 예. 이런 정도. 그런데 지금 이번 주말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예. 한국에 대한 제재 자체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 크게 플러스 되지도 않을 거고 예. 크게 마이너스 되지도 않은 일본 국내 문제, 예. 자신 애들 연금 문제 이게 지금 더 쟁점인 것 같습니다. 3분의 2 이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네. 참의원 선거는 아베에게 뭐 유리하게 돌아올지라는 뭐 전망은 뭐 이미 뭐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틀 뒤에 이제 결과는 저희가 놓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네요. 오늘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